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도사 애국TV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한국당이나 황교안 대표를 굉장히 얕잡아 보고 지금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실질적으로 5.18 같은 데서는 황교안 대표가 참석했는데 독재자의 후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국가 지도자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망언을 하고, 그것은 어쨌거나 5.18이 좌파의 홈그라운드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6월 6일 날 현충일에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정말 우리 우파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수많은 전쟁 영웅들, 그리고 거기에서 희생된 분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 빨갱이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고급 아주 높은 직위에 있었던 김원봉 씨를 칭송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언을 그런 기념식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이 우파를 우습게 생각을 하고 황교안 대표나 한국당을 가짜게 생각했으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데는 한국당의 책임도 너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상대한테 우습게 보였으면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나.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여기저기 막 엄청나게 빵꾸를 내지 않습니까? 경제는 OECD 22개국 중에서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해가지고 꼴찌를 했지 않습니까? 1등보다 어려운 게 꼴찌인데, 그러한 와중에도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리고 대화를 하자 그러면서도 5개 당이 함께 하자 그러고, 실질적인 야당은 한국당 하나밖에 없는데도 한국당을 왕따를 시키고 고소 고발을 해놓고 정말 우습게 보거든요, 이 좌파들이. 여기에는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의 책임도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사실은 저 좌파 정권 집단들이 실질적인 국민을 위한 내면적인 실력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국민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자기들끼리는 다 해먹지 않습니까? 자기들 식구들은 엄청나게 잘 챙겨주기 때문에 자기 내부 결속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완전히 나라를 망가뜨려도 뭡니까? 중국 대사로 장하성씨 보내주고,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는 김동연 부총리는 지금 특별한 직업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한국당에서는 실질적으로 저런 좌파를 위해 가지고는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투사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은 전면에 내세우고 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좀 싸우려 하는 사람들은 다 징계를 매기지 않습니까? 도리어 열심히 싸우면은 아예 아웃을 시키겠다, 공천에서 배제를 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한국당은 정말 저 좌파 집단의 어떤 그런 덫에 바로 걸리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요, 전애들은 굉장히 잘 싸우고, 그런데 전애들한테는 또 뭐가 있나 그러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전애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자금력이 있고 100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 100만 대군이 민주노총 아닙니까? 이네들은 평균 연봉이 1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힘이 있고 결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이라는 것도 각 회사마다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쓰는 것이 아니고, 민주노총 산하 언론이 다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언론도 거의가 문재인하고 한통속 아닙니까? 같은 배기 때문에 여기에 한국당이 무슨 기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완전히 착각을 하는 겁니다. 저 언론 노조는요,
그냥 평범한 노조가 아닙니다. 완전 자경화돼가 있는 주사파적인 그러한 노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일말의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전애들은 여론도 30%도 만들 수 있고 40%도 만들 수 있고 80%도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희희낙낙할 필요가 없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씨 같은 경우에는 촛불 뭡니까? 강란 때 보수를 불태운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보수를 불을 태우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번 보세요. 이 보수의 정말로 건국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을 공영방송 KBS에서 누굽니까? 그 얄궂은 그 좌파 학자 한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무덤에서 파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대대적으로 전국 방송을 틀어주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사실 세월호라든지 뭡니까 5.18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거의가 다 속으로 완전히 이거 학을 띠고 있다고요. 해도 좀 너무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월호 같은 것도 정말 피도 못한 꽃들이 엄청나게 희생이 된 것은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애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배 사고 난 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린 학생들이 많은 희생을 했으니까 엄청나게 국민성금도 모아가지고 1인당 3억이 넘는 돈을 우리가 다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보태주고 또 국가에서 엄청난 보상금도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네들이 또 뭡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강화문까지 와가지고 텐트를 수년간 치고 자, 그리고 5.18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5.18 저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도 이제 뭐 TV도 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도 그 당시에 생각이 나는데 그것은 사람에 따라 가지고 뭐 그것을 폭동이라 할 수도 있고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물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각자들이 알아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남의 생각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에서. 세월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명진 의원이 그런 점에 대해 가지고 너무너무 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울분에 못 이겨가지고 좀 표현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있었지만은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언론에서 공격을 하고 지지율 떨어진다고 바로 징계를 날리고 이러면은 그것은 그 당사자한테 맡기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알아서 이거는 맞는 말이지만은 내가 이 뭐 표현에 약간 문제는 있다든지 그건 자기가 그 사람도 정치인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다 징계를 하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야당에서는 사올 수 있는 게 뭡니까? 말로써 국민한테 호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밖에 없다. 무슨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리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저 좌파 정권이 보통 정권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언론 독재를 장악하고 있고 여론을 장악할 수 있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싸워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이 마당에 싸울라 하는 사람들을 상을 주고 독려를 해야 되는데 도로 그것을 다 막아버리면 누가 싸울 겁니까? 한교안 대표 혼자서 다 싸울 겁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결과에 무슨 중도 세력 때문에 중도표 때문에 그랬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중도라는 것은 없어요. 사람마다 각각의 생각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판단이 약간 유보된 사람들은 결과에는 기가 강한 쪽으로 자석이 끌어가듯이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저렇게 작용화되어 있는 언론 90%를 문재인 쪽에 실어주고 10%를 이런 자유보수 쪽의 여론을 실어주는 저런 언론을 믿고 싸운다는 것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정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뭡니까? 정도의 길을 갈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잘 지으려면은 자기 손에 흙을 묻히고 발이 논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가시를 딸 수 있는 겁니다. 손에 흙 한 방울 안 묻히고 어떻게 결과를 얻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한교안 대표 주변에는 정말 유능한 그런 책사나 참모가 없는지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한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평생 공직 생활만 하다가 이런 정말 이 정치라는 험악한 데 들어와 가지고 나름대로 고생은 하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렇지만은 자기가 처음에 했는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싸우겠다. 그 마음을 잃지 말고 정말로 목숨을 걸고 마음을 비우고 싸워야 됩니다. 저렇게 정말 무식한 집단들하고 싸울 적에는요. 같이 무식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의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정권을 잡았습니까? 이 광화문에서 촛불이라는 그런 엄청난 난동으로 허위 보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권을 잡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광화문이라는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그 광화문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됩니다. 달리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언론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언론 독재가 심한 나라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단순한 예로 MBC 같은 경우에도 노조가 언론까지 같이 다 경영까지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최승호 사장도 뭡니까? MBC에 옛날에 무슨 PD수첩인가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잘려가지고 뉴스타파 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MBC 노조 지부장 하던 사람이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라도 공정 보도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MBC가 뭡니까? 이종명 부하를 구하려다가 지뢰밭에 들어가가지고 양 다리를 잃은 분을 그것을 파헤친다고 해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은 야비하고도 정말 인정머리라고는 1%도 없는 그런 집단이에요. 그리고 KBS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양승동 씨도 노조 지부장, 노조 위원장 출신 아닙니까? 그 제대로 언론이 되겠습니까? 원래 경영과 노조는 분리가 돼야 경영은 경영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데모만 하던 이런 노조원들이 다 경영까지 하니까 그것도 뭡니까? 민주노총 언론은 완전 정신적으로라도 작용화되어 있는 그런 언론 아닙니까? 그게 우리나라 전체 언론에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의 어떤 여론에 휩쓸리다가는 완전히 그네들의 함정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지지율이 0%가 나오더라도 한교안 대표와 한국당은 국민만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큰 결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앞으로 국민만 보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